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 어쩌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많은 분들이 입원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팠던 것도 아니고 몸이 전처럼 무겁다는 느낌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고 갑자기 수술을 받았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뒤늦게 그 가치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노인병 전문의 정현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집 앞 평상에서 이웃 어르신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건강검진 언제 해야 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는 꼭 챙겨야 하는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건강검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하다가 정말 나중이 되어버린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건강검진에 대해 마음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고장나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위암, 대장암 이런 질병들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왜 병원 가냐는 말.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 안에서는 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자기 실려온 68세 어르신,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었대요.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은 말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계십니다. 정기적인 혈압 체크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검진은 바로 그런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하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치 자동차도 정기점검을 받듯 우리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특히 노년기에 왜 건강검진이 더 중요할까요? 노년기에는 병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눈도 흐릿하고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서 질병도 함께 몰려옵니다. 그리고 젊을 땐 조금만 쉬면 낫던 병도 나이 들면 그렇게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합병증도 더 잘 생기고 회복도 느려지죠. 또 하나,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이 많은데 검사를 받지 않고 약만 계속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몸 상태가 변했는지도 모르고 예전 약을 계속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고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잘 알고 계신가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검진, 나라에서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만 66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무료로 일반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이 검진에는 기본적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는 물론이고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폐결핵 검사 등 꼭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66세, 70세, 74세에는 치매 선별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만 54세부터 74세까지는 2년에 한 번 대장암 검사를, 만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암 검사를, 66세 이상은 골다공증 검사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령별로 어떤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연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60대 초반이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촬영과 자궁경부암 검사, 남성분들은 전립선 관련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70대에 들어서면 골다공증 검사, 청력검사, 시력검사, 치매 선별검사, 혈액검사 등을 꾸준히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뇌 건강을 위해 인지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엔 나는 아직 말 잘하고 숫자도 잘 세 하시지만 정작 가족들이 보기엔 말수가 줄고 성격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치매의 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 예약과 이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검진 대상 여부와 가까운 병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병원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미리 날짜를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챙기세요.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예약할 때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 전날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꼭 받아야 할 주요 검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특화 검사들, 그리고 건강검진을 준비하는 방법과 검진 후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즘 가장 많이 묻는 게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치매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기억이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인가요?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초기에 몰라요. 그저 단순한 깜빡임이나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면 이 깜빡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징후인지를 조기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6세, 70세, 74세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림 그리기, 단어 기억하기 같은 검사로 현재 인지 능력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과 귀부터 먼저 약해집니다. 시력은 흐려지고 청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나빠지면 글자가 안 보여서 책도 멀어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대화가 불편해서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외로워지고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그게 곧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특히 귀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감각입니다.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시력 청력 검사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시력 검사는 단순한 시력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흔히 말하는 눈이 뿌옇게 흐려지는 병입니다. 노화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죠. 녹내장은 눈의 압력이 높아져서 시신경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인데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청력 검사는 간단한 기계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청력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자, 이제 검진을 받기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검진 전날과 당일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불편 없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날 식사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 특히 혈액검사나 내시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물도 금지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수분은 대체로 검사 2시간 전까지는 마셔도 괜찮지만 위내시경이나 수면내시경이 포함된 경우엔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물도 끊으셔야 합니다. 병원마다 약간씩 다르니 꼭 예약할 때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약 복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은 대부분 검사 당일에도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당뇨약, 특히 인슐린은 검사 전 금식과 맞물려서 조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검진센터에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내과 검진과 외과 검진의 준비도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과적인 검진, 즉 피검사, 소변검사, 내시경 같은 검사는 금식이 필요하고 대장 내시경의 경우엔 검사 전날 장을 비우기 위한 약을 복용해야 하죠. 이때는 전날 식사도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외과적인 검진, 예를 들어 유방 촬영이나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경우엔 금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검사 당일에는 로션이나 파우더를 바르지 않아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수월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특히 내시경을 받으신 경우엔 검사 당일 절대 혼자 귀가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내시경을 했을 경우엔 약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운전도 금지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셔야 합니다. 검진 후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1에서 2시간 정도 후에 미음이나 죽 등 부드러운 음식부터 조심스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중 조직을 떼어냈다면 며칠간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셔야 하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찼다면 걷기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검진 결과는 보통 1에서 2주 후에 나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혹시 뭐라도 나오면 어쩌죠? 입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괜히 불안하고 별일 아니길 바라게 되죠.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괜히 상상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나 더 실천해 보세요. 걷기 운동을 하루 10분씩 더 해보신다든지 저녁 식단을 조금 더 가볍게 바꿔보신다든지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절대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해당 병원이나 전문의와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경계라는 말은 조심해서 보자는 뜻이지 지금 당장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하면 병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검진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결과표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결과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숫자도 많고 용어도 낯설고 정상인지 이상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결과표를 어떻게 쉽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볼 곳은 정상 범위라는 항목입니다. 보통 각 수치 옆에 괄호 안에 적혀 있죠. 예를 들어 공복 혈당 수치가 98이라고 적혀 있고 정상 범위가 70에서 100이라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숫자가 경계선 근처에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100일이라면 이거 당뇨인가? 하고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경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당장 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조심해서 관리하자는 뜻입니다. 경계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니 지금부터 식사나 운동에 더 신경 쓰면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많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약 복용이나 수면 부족, 전날 식사 등 다양한 이유로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지는 참고자료이고 그걸 바탕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도 다양하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이란 병원비를 실제로 쓴 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병원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를 꼭 챙겨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만 잘 갖춰두시면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국가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건강검진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항목이 다르지만 만 66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 선별검사, 골다공증 검사, 안과검진 등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1577-1000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검진 항목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모아서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검진은 꼭 빈속으로 가야 하나요? 네, 대부분의 기본 건강검진 항목은 공복 상태에서 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혈액검사, 혈당, 내시경 등이 포함될 경우엔 전날 밤 9시 이후엔 금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시력검사나 청력검사, 골밀도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 예약할 때 어떤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약 먹는 중인데 검사 받아도 되나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사전에 병원에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어서 검진 당일엔 복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 약은 그대로 복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진 전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며 복용 중인 약 이름을 메모해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 할까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검진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몸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내시경처럼 약을 먹고 받는 검사는 몸이 약할 때 받으면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 예약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병원에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종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술, 담배도 안 하셨고 등산도 자주 다니셨어요. 난 병원 갈 일 없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런데 마을 복지센터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하러 오라길래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검진에서 조기 대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증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시경에서 이상이 보였고 결국 바로 수술을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였기 때문에 큰 치료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건강에 자신해서 병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검진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렇습니다. 검진은 그냥 한 번 들러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첫걸음이고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올해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일정 잡아보세요. 동네 병원, 보건소, 종합병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건강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또 검진이 두려워 미루고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